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이 늦어지면서 지역의 메이저 언론인 영남일보가 일면을 검은색으로 채운 적이 있죠. 야는 막았고 여는 눈 감고 캄캄한 미래라는 글귀가 가운데에 조그맣게 써 있었습니다. 여당을 때리는 건 TK 언론이 언제나 하던 일이라 구색을 맞춘 거라고 보면 실제로는 통합과 관련된 법안을 국민의힘이 막은 것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민주당의 시각,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 민주당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원내를 열심히 뒤지면 TK의 여당 의원은 한 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네, 도당 위원장이 계시고요. 당연히 늘 네. 있었고요. 네. 경북도당 위원장이 국회의원인 건 참으로 오랜만이고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3.1 날 보시고 네.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국민의힘이 중단했잖아요. 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때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는 통합법 처리하려나 보다 정도 생각 안 하셨나요? 아, 처리하려나 보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제 좀 정신이 들라나 이런 생각을 했죠. 28일 날 만났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대구 경북의 의원들하고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인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의원도 했고 그렇죠. 도의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 통합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당장 중단해라. 이거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법사위도 안 열리고 할 텐데 이거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필리버스터 2개, 그러니까 전남 광주 법안하고 지방자치법 요 2개는 처리를 하지만 나머지는 필리버스터 중단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3월 1일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중단되는 거 보면서 아 이제 좀 상황 파악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TK의 민심이 갑자기 들렸나 봐. 누가 어디 당사에 불 지른다고 했나 봐. 왜냐면 너무 이상하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애초에 그 법을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으면 필리버스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당이 네. 대략 난감한 당이에요. 어떤 점에서? 리더십도 없고. 그건 확실해 보여요. 예. 그러니 장동혁 대표는 대표가 아니라 충청도의 지역구를 둔 그냥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대전 충남 통합법안이 사실은 일찍부터 국민의힘에서 준비했던 거예요.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네가 추진하고 있던 걸 지난번 그 대통령하고 그 타운홀 미팅 때 이 문제를 그러면 추진해 봅시다라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대전 충남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렇게 같이 붙어서 진행을 한 거였는데 정작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이 해보겠다고 하니 갑작스럽게 뒤로 확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처음에는 저는 청와대도 자신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초만 네. 해도 그래 깃발을 들 수는 있는데 각 지역의 원내가 잘 따라와 줘야 되고 여론도 합의를 봐줘야 되고 어려운 일이고 시간도 너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광주 전남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때 탄력을 받았나 봐요. 야당도 하자고 하니까 이참에 5급 산특 한 방에 지선 전에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스무스했단 말입니다. 대통령도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세게 인센티브를 걸면 안 되지. 너무나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건 거예요. 좀 너무 크긴 큽니다. 아까도 네. 소개해드렸지만. 네.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한 내용에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 대단한 인센티브를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특별히 들어오는 4년 동안의 국세도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지방세 비중이 이만큼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경북의 경우 1년 동안 전체 걷어들이는 지방세수 규모가 3조예요. 3조요? 3조. 엄청 그런데 적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통합을 하면은 해마다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방세수 규모가 60조예요. 서울의 대구가- 1년 예산이 50조입니다. 네, 대구 그러니까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것만 60조인데 네. 대구 경북 합쳐서 6조예요. 그러면
우린 다 통틀어도 딸딸 끌고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수도권에. 긁어도 그렇죠. 그런 곳에 우리가 5조를 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너희가 교육이든 사회문화든 그 복지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꼬리표 달아서 주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알아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조건이 더 매력적이죠.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아직 한 300여 개 정도 혹은 350여 개 많이 정도 남았죠.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합되는 곳에 먼저 준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주겠다 그러는데 이거 안 하면은 정치인이 직무유기죠. 왜냐하면 지금 파주하고 분당에 당연히 아파트 지으면 좋을 곳에 있는 공공기관들 아직 되게 많잖아요. 네. 그곳들은 반드시 옮기는 게 낫거든요. 아직도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이번에 그 저기 광명 아니다. 그 어디죠? 그 마사회가 있는 곳 경마장. 경마장, 그 과천. 과천. 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막 서울 사람도 잘 모릅니다. 네. 과천은. 네. 과천에 있는데 그거 옮겨야 되거든요. 네. 옮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에 거기서 무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항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 외곽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폭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받는 지방 정치인은 그거는 정상적이라면 그거는 직무유기인 게 분명하죠. 지금은 안 받을 수 있지만 3년 뒤, 4년 뒤에 공공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되고 난 다음에 대구 경북 정치인들 너희 뭐 했냐라고 물으면 뭘 할 거예요? 그 코드는 제가 깜빡했네요. 먼저 배분한다고 하면 네. 2년 뒤, 3년 뒤에 합의하면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떠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전 충남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이것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미 뭐 언론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뭐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예. 선거를 해보면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네, 합쳐놓으면 더더욱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했을 때 이 상태로 치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소문은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사실입니까? 비공개 만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안 나오면 통합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 천준호 운영수석이 네. 그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 나오면 비서실장 안 나오면 통합에 찬성하시겠냐. 그러니까 조건이 네. 많아봐야 단 2명의 선거 결과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통합을 주저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이 알면은 이 실상을 알면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할 거고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이제 지역 정치나 지역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급해졌는지 네. 좀 더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감이 되는 게 있네요. 예. 돈도 마음대로 써라라고 했고 앞으로 영원히 늘어날 세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쓰라고 했으면 전통적인 TK 정치인들은 또 토건을 좋아할 텐데 심지어 그 토건까지 마음껏 해도 되거든요. 네. 연담 도시화를 만들어내면 네. 지금 당장 새로 군이 대구에 편입됐는데 여전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신문 뒤져보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못 찾아볼 것처럼. 네. 네. 지방은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네. 뭐 경산 김천 넘어가고 이럴 때 도계도 안 걸고 네. 도로 마음껏 만들고 도시철도 마음껏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좋아하는 토건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지방을 국가 균형 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의 기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광주 전남만 통과가 됐잖아요. 네. 예. 이건 확실하죠. 그거 하나만 확실하죠. 네. 그리고 대구 경북은 오늘도 시도지사하고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의장, 여기 대구시의회 의장은 반대 성명 냈던 사람인데 오늘 다 국회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통과해달라고? 통과해달라고. 그전엔 반대 성명 냈지만. 네, 이제는 좀 큰 소리 쳐요. 니네
대전 충남하고 묶어가지고 우리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니네 지역 차별하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빨리 해라 이러고.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을 본 거 아니에요. 아이, 지금 영남일보가 그렇게 일면의 탑을 전면을 검게 그러니까요. 해서 그렇게 냈다는 거는 지역 민심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가 하는 걸 그러니까요. 증명하는 안 거죠. 보시는 분들 모르실 텐데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은 조선일보보다도 조금 더 오른쪽이고 내일은 많이 오른쪽이고. 그죠? 대단히 그래도 오른쪽인데 영남일보는 탄핵 이후에 좀 기조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오랫동안 대구에 이제 메이저적인 민심을 전달한다고 스스로 이제 자부하던 맞습니다. 곳인데 네. 여기서 까만 일면 내고 야당 탓하고 있다는 건 정말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해지긴 급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좀 혼나야 돼요.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무능한 정당한테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 사람들이 쏟고 또 쏟고 또 쏟아서 매번 선거 때 묻지마 투표를 했다는 게 정말 가슴치고 통탄할 일인데 이걸 유권자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들죠. 그 얘기 때문에 오늘 모신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뭐 전북이나 강원은 이제 뭐 특별도의 위치를 얻게 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그나마 참고할 만한 곳이 제주도인데 네. 제주도는 이제 도의 의회가 합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걸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표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제주도의 투표제는 나머지 자치단체들하고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저 전남처럼 광주처럼 생각하면 뭐 대구 경북대구 특별시가 되었다. 그랬을 때 시의회가 모여가지고 선거제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임미애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통합특별시 의회에 관한 네, 이야기요.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이런 것들에 네. 관한. 네. 요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 통합하는 데만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통합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막강한 권한과 재정과 거기다가 300여 개에 이르는 특례를 부여한다면 이 행정부의 권한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이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논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전에 법안 발의를 하고 왔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의원님 도의회 의원이셨잖아요. 네. 의원님의 그때 도의원 임기 때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의원. 그때는 제가 2018년도여서 비례대표 포함해서 처음으로 9명이 들어간 거예요. 9명. 총원이 몇 명인데? 60명. 60명 중에 9명. 9명. 이게 우리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51명은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던 무소속이었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근데 51대 9로는 정치는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은 비례대표 2명이에요. 2명? 60명 중에 2명만 민주당이고 58명이 국민의힘이고요. 그럼 58대 이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대구시 의회는 33명인데요. 네. 그중에 1명 비례대표만 민주당이고요. 32명이 국민의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거에 안 나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잖아요. 1등만 당선되는 네. 기초처럼 2등이든 3등이든 당선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대구광역시의회는 2022년도에 지방선거를 할 때 무투표 당선율이 69%였어요. 말이 안 되죠. 선거를 했는데요. 선거한 곳이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70%가 무투표라고요? 그렇죠. 69%. 그러니까 가끔 군수 무투표 당선 나오는데 보면 언제나 경남 아니면 경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 의회는 더 하겠구나. 더 하죠. 그리고 광주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받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니까 네. 광주도 똑같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지난번 선거에 55%가 무투표 당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점은 그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중선거구제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이제 보통 수도권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한 명 뽑히면 민주당 한 명 뽑히고 이 정도의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양당은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제를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보 정당과 극우 정당들의 불만이에요. 네. 그걸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해소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 특별시만 따로 생기면 네. 거기를 위한 법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낸 법안이 통합하는 이 특별시의 의회 구성은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하자라고 낸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선거구제.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로 치르자. 그러면 사표도 줄이고 또 표의 등가성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좀 들어오면서 다양성도 확보가 되니 그렇게 선거제도를 바꾸자라고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이 표의 등가성 얘기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33명 비례 포함해서 네. 지역구는 30명. 31명이군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복잡한 게 군위가 갑자기 대구로 그렇죠. 가는 바람에 이렇게 군이 된 거예요. 들어왔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33명 비례 포함해서 경북은 60명. 인구 차이는 15만 명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1인당 주민 숫자가 3만 4천 명이 차이 나요. 이게 인구 밀도 낮은 곳이 과대대표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도 똑같은 거예요. 광주는 의원이 23명, 전남은 61명. 전남이 원래 인구에 비해서 군수도 제일 많고 많아요. 군의원도 제일 많아요. 네, 아주 도의원도 제일 많아요. 많고. 이거는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다 보니 의석수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의석수가 61명이에요. 인구 숫자로 치면 경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그게 대의원제 폐해와도 좀 엮여 있는 편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 광주광역시 의원들은 아니 이렇게 되면 23명과 61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 치러서 두 개 묶어놓고 통합특별시 의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상임위 구성할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통합할 때 그 문제가 있군요. 네. 대도시에 있는 시의원들은 5만 명, 6만 명의 선택을 받았는데 군의원들은 뭐 한 3만 1만 명, 명에서 2만 5천 명 명 이러니까 뭐 이렇게. 네. 그거는 시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거 우리가 너무 불리하니 의석수를 더 늘려주든가 뭐 선거제도를 바꿔주든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이 제안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특이한 위치를 가지는 게 광주와 대구의 지역 정치인들이 동일하게 의원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안이 될 수도 있어요. 별로.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될지를 논의해야 되니까 남은 네. 시간에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법안 보니까 실제로 혁신당과 진보당이 같이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네.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가 커질수록 소수 정당이 더 많이 네. 이제 표의 등가성으로 의득을 보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필요합니까?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전남 의원님. 전남은 의석수가 좀 줄게 되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광주하고 전남하고 인구를 합쳐서 의석수로 나누면 평균 인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전남의 의석수는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들죠. 그런데 그렇게 줄이지 않아도 지금 안 줄이고 넘어가면 다음에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어차피 인구가 줄어서 2명 뽑던 곳을 1권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렇게 해서 계속 넓어지는데 땅이 네. 군의원 지역구와 도의원 지역구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선거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일정하게 인구 조정해서 우리 의석수를 조금 줄이고 이거를 저희 광주로 배분해 줄게. 요게 이제 합의가 좀 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 목숨 걸고 싸울 문제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워낙 이쪽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두 지역이 특징이 어느 특정한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의회는 거의 들러리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견제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짬짬이어서 계속 예, 외유할 그러니까 때마다 걸리는 계속, 거 아니에요. 예,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 제기를 주민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이 이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저는 정치 개혁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기초에서 성장한 사람이 광역으로 진출하고 광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체장으로도 가고 시장 군수로도 가고 국회의원으로 가고,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대한민국 민주적인 그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광역에서. 이 소선거구제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경북에서도 기초의원이 이제 한 3선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선거를 좀 이렇게 더 도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지요.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보스가 있고. 네, 떨어지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통합 논의가 나오는 지금이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정치적으로 너무 되게 기적적으로 다이나믹한 시기거든요. 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 같은 패러다임들이 막 순식간에 팍팍 전환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아니 분명히 지난달까지 지난 20년간 민주당 정치인들도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붙였거든요. 플래카드. 근데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본심을 20년 만에 꺼내놨거든요. 부동산 공화국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긴 있어요. 네. 한 번에 언제 변화할지 모릅니다. 다만 전통적 정치 문법으로 봤을 때는 내 새끼들 나눠줄 자리가 많이 있는 영감님들이 지역 정치를 개혁하자는데 동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이 물어봅시다, 서로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몇 마디 더 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지금 정부가 힘이 제일 셀 때 이것도 같이 개혁 의지를 내줬으면 좋긴 좋겠는데 호남에도 진보정당 표 많이 받으면은 의석 많이 생기고, 영남에도 민주당이 받은 만큼은 의석 가져가고 네. 하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특별시를 만들면서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PD님 보시기에도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확률은 낮지만 그 어느 때보다 높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 조례로 할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고 치죠. 그러면은 특별시 법만 특별시를 인정하고 뭐 시의회에서 경북특별시 의회에서 그 선거제도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권한을 인정해 준 다음에 시의회를 설득해서 너네들 언제까지 영감한테 붙어가지고 그 고생을 할 거냐. 저보다 더 급진적이신데요? 임미애 의원님 급진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보다 경북 훨씬 도당 더 위원장이시니까요. 훨씬 더 이렇게 앞서서 아예 이 선거와 관련된 권한을 제주도처럼 네. 부여하겠다 하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경북도의원과 대구시 그것도 아주 좋대요. 시의원들한테 너네 영감님한테 그만 시달리고 너네 당도 1인 1표제 하고 그리고 중선거구제 하자. 근데 저희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하고 약간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거 알아요. 예. 그래서 알아요. 예, 네. 제가 굳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주도적이거나 네.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정규재 씨가 한 발언이 굉장히 정확한 발언이에요. 어떤 거요? 정규재 씨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광주가 시키는 대로 하고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광주가 시키는 대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만들어냈고 대구가 시키는 대로 박근혜를 만들어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네. 개혁적인 초보자가 쓸데없이 의기만 충천합니다. 아무래도. 네. 바쁘세요. 금방 또 가보셔야 돼가지고
그 끝으로 이걸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밖에 PD도 그런데 이번 설에 농촌의 어른들을 만나고 와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국에 널린 거예요. 농협에서 내 출자금을 안 돌려준다. 아, 예. 예. 사업준비금을 다 홀라당 해먹었는데 어떻게 돌려주겠어요? 이게 대단한 문제죠. 이게 네. 도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삼성이 증권사에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그 돈을 안 주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농협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도망치는 개주처럼 굴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빚을 왜 지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업무 보고 받고 뭐 이럴 때 제기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PF가 구성이 돼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개발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거기에 지역 농협이 껴들었군요. 아, 그렇죠. 지역 농협이 공동대출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대출을 하려 그러면 전문적인 그 영역이거든요. 이게 어느 만 담보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한 후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A라는 농협이 여기에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 한 10억 정도 돼. 근데 우리는 그 10억을 다 해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옆에 조합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야, 내가 2억 할 테니 너도 2억 해. 옆에 또 2억 해, 3억 해. 이렇게 하고 끌어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PF에 브릿지론으로. 그러니까 PF에는 대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박인데? PF가 구성되기 바로 전 단계에 네. 농협이 공동출자 형태로, 공동대출 형태로 대거 거기다가 돈을 대준 거예요. 그랬는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곤두박질 쳤잖아요. 앞으로도 한동안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PF가 아예 구성 자체도 안 된 거예요. PF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PF에 브릿지론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이렉트로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아까 봤던 기사에 의하면 뭐 통영 농협이다. 네. 그럼 다이렉트로 멸치 잡던 우리 외삼촌이 번 돈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출자를 하고 조합원이 된 다음에 네. 거기에서 계속 거기서 경제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축산 농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료를 축협에서 신청해요.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 네. 사료를 신청해서 쓰면 포당 100원이 적립이 돼요. 근데 우리가 포당 100원이면 에게 얼마 안 되네 이러지만 사실 1년에 쓰는 포가 10,000포, 20,000포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군요. 돼요. 근데 네. 이 돈이 사업 준비금으로 우리가 출자를 받은 걸 배당을 받을 때 이 배당을 돈으로 안 찾고 이것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두거든요. 그러면 네,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농축산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할 때마다 농협축협은 돈이 자동으로 쌓이는 거예요. 쌓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그거를 돈으로 현금 배당을 찾지 않고 이것을 적립해 두는 이유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조합원을 그만두면 저 준비금을 가지고 뭐 적립금 모아가지고 이게 돈이 꽤 되거든요. 저거 갖고 나 은퇴 자금으로 쓰면 되겠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준비금을 적자를 메워야 되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저 PD 보이시죠?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잃으셨답니다. 부의를 맞아요.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을 그냥 어디서 해줬겠어요? 이거 농협도 이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이자를 내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부실 자산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돈을 빼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만든 재앙으로 스스로 폭탄 돌리기를 그럼요.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날벼락 맞은 거예요. 이건 안전장치도 없고 그렇죠. 내 원금을 그런 위험한 PF에 쓰라고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없고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없죠. 어르신들이 네. 그냥 돈을 날리게 된 게 전국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작년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아마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올해만 25년도만 사업 준비금을 떨어먹은 농협이 전국에 올 한 해만
48개. 왜냐면 저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부동산 PF가 완전히 부실이라고 판명이 날 때까지는 그 몇 년 동안 출자금을 더 구하러 다니거나 네. 아니면은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거나 하면서 지켜보는 몇 년의 부정의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럼 그 시간을 이미 견디고 있는 농협들이 있을 거고 숨기고. 그렇죠. 작년에 이거 사실 정산할 때요. 보통 12월 말일로 정산을 하고 1월이나 2월 달에 동네 다니면서 운영 공개를 하거든요. 조합장이. 네. 조합원들 모아놓고 운영 공개해요. 우리가 올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빚을 갚았고 그래서 이만큼은 배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작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사업준비금을 떨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당을 못 준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25년도엔 더 늘은 거죠. 26년도엔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 대통령 이런 기조로 가면 부동산 경기가 뭐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고 안정왕적인 그러니까 나라는 올바른 길로 접어든 네. 건데 이미 잘못된 데 투자한 사람들이 농협에 너무 많으니까 투기 자본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투기 자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8개의 조합이 사업준비금을 떨어먹었지만 26년도 결산을 할 때 내년 초가 되면은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조합이 올해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천만 원 사업준비금 떨어먹었다는 거 저거 노인들은요. 저 2천만 원 나중에 내가 노후에 네. 저거 받아요. 저 돈이 점점점 쌓이거든요. 저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다 일하셨으니까. 떨어먹었어요. 다 떨어먹었어요. 네? 의원님도요? 저희 축협도 다 떨어먹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걸 더 붙들고 있으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조합장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장이 바뀌었거든. 자기가 대출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고 그 전에 이사, 감사들한테 이 책임을 돌리면서 이게 이 사업 준비금으로 다 이거 부채를 일부 갚은 거예요. 책임을 더 다 이상 갚은 게 아니고. 지지 않고 지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네. 그 전 이사장이 한 짓이지 내가 한 짓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 전에 이사장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온 데는 아직도 이거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더 많아질 거예요. 최종 결손은 불어나겠죠. 지금 이 그래서 시간에도.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네들 이게 조합원을 탈퇴하면 1년 뒤에 돌려줘요. 1년 뒤에 내가 출자한 돈을 돌려주거든요. 1년 뒤에 총회하면서. 네. 이 중에 상당수가 조합을 탈퇴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욕이 나오지요. 내가 이게 점잖은 사람이 욕할 수는 없고 욕 나오지요. 도심에 수도권의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이게 안 보이는지 보도를 안 해서 모르는데 마치 뭐랄까 그 이제 풍토병 같은 거랄까요? 수도권을 제외한 온 나라의 피해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농협 축협이 이렇거든요. 근데 수협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수협은 대상이 좀 적은 거고 농협은 1110개나 지역에 있으니까 농촌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맞지요. 아직도 조합원들 중에 자기 조합이 그 고질적인 부채 그로 인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대출로 인한 부채가 발생했고 이 부채 때문에 이자가 수억 원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지금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조합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 준비금까지 다 이 헐어서 이걸 갚았다라는 것을 아는 조합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전국민 펀드는 어떤 형태로든 운영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렇게나 수익률을 매해 기록적으로 갱신하고 있는데 농협은 왜 매번 이런 식이냐. 견제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제 농협 중앙회장 얘기도 좀 네. 시끄러우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런 방송을 준비할 때 PD로서 늘 그게 어려운 거예요. 농해수위 의원실에 이제 보좌관들 물어보고 그 보좌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무서운 솔직한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협 금융지주나 중앙회장에 대한 얘기는 하기 힘들다. 아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왠진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거나 모르시는 척하는 것 같은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농협을 안 두려워하는 정치인을 찾는 게 서울 지역의 방송인들한테 좀 어렵습니다. 농협이 커요. 알아요. 지금이야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네.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서 자산 규모가 커졌지만 그전에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자산 규모를 대한민국 가지고 제일 있는 금융지주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기를 힘이 세긴 세죠. 네, 거기를 안 무서워하고 견제할 정치인이 꼭 필요해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저희 방송에도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가끔 뭐, 나와서 화를 낼 일이 있으면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번에 농협중앙회장의 그 금품수수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해마다 그 중앙회장이 뽑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검찰 조사 안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네. 예,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왜냐하면 1,110명만 중에서 한 500명만 포섭하면 당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수법이 전통적이어서 야 진짜 한 번도 누구한테 혼나보신 적이 없구나. 네. 자기 자동차 안에서 현금 받으시고 2026년이라고요. 차떼기 30주년인데 지금 슬슬. 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장이 세상이 안 무서운가 보다. 대통령께서 칼을 참 잘 빼드셨어요. 그건 물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농협중앙회를 뿐만이 아니라 지역 농협까지 개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아마 이번 주 내에 농림부에서 그동안 그 지역으로부터 비리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TF팀이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면 농협중앙회를 외부 감시 기구를 좀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서 뭐 이렇게 감시 기능을 좀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일단 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0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선출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낼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아마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 전투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임미애 의원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